안녕하세요. 돈대한바퀴입니다. 강남구와 평행 이루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이곳이 왜 강남이랑 닮아 있는지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영상 보시면서 판단해주세요.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집을 구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뭔지 아시나요? 진짜 중요한 건데 혹시 GBD, YBD, CBD라고 아시나요? 이 BD라는 게 비즈니스 디스트릭이라는 뜻인데요. 회사 가면은 기업, 증권가, 오피스 등이 모여있는 업무지구를 뜻해요. 서울에도 대표적인 업무단지들이 있잖아요. GBD는 강남 업무지구를 뜻하고 YBD는 여의도 업무지구를 뜻하고 CBD는 종로 업무지구를 뜻해요. 그런데 이 세 군데 빼고 최근에 MBD라고 해가지고 강서구에도 업무단지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롯데 R&D 센터도 있고 반대쪽으로 들어보면 오스템이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강서구에 업무지구가 세워진 것은 혁신인데요. 지도를 잠깐 보면 강서구 인구가 약 55만 명 정도인데 주변에는 고양시, 근처에는 인천, 계양, 김포가 있고 서울 양천구, 영등포구가 있어요. 서울 서부권에는 그동안 마땅히 업무지구라고 정의할 곳이 없었거든요. 이 MBD가 만들어진 정확한 위치는 마곡인데요. 찌라시로 들은 건데 과거에 마곡 땅이 논밭이었을 때 이때 마곡이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지금 많이들 들어왔잖아요. 그때 들은 소문으로 의하면 마곡에 땅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강서구 아파트 값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강서구 아파트 평균 가격대가 약 10억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아파트가 10억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삼촌이나 숙목벌 되시는 분들은 아니 거 가면은 대부분이 논밭이었고 소똥 냄새 나는 동네가 10억이 넘어?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거고, 반대로 서울에 한강을 끼고 있고 중심 업무단지가 세워지는 곳이 10억밖에 안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강서구가 거품일까 아니면 더 오를까 라는 논쟁을 가지고 강서구의 주요 지역 마곡, 강서구에서 거래가 가장 잘 되는 동네 내발산동, 화곡동, 강서구의 대표적인 주거지 가양, 염창, 등촌동을 오늘 한 바퀴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마곡인데요. 저는 임장 다니면서 서울 마곡으로 오면은 여기가 설레이는 동네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보시면 도시가 전반적으로 좀 깔끔한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서울식물원도 있고 옆에 공항이 있어서 고도 제한이 걸려가지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동네인 것 같아요. 본론으로 아파트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가 마곡의 대장주 엠벨리 7단지 아파트인데요. 마곡 엠벨리 7단지의 최근 거래가를 보면은 약 17억 5천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를 갱신했을 때는 17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요즘 같은 하락장에는 아파트 가격대가 대부분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여기 마곡 엠벨리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뚫을 기세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뉴스에서도 보다시피 마곡은 국평 기준 아파트 가격대가 많이 회복했다고 하더라고요. 회복세가 왜 이렇게 빠른가 보니 여기 마곡의 대장주 엠벨리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너무 좋은데요. 지도를 잠깐 봐볼게요. 강서구를 천지개벽하게 만든 마곡의 업무단지, 여기 마곡 마이스단지 슬세권입니다. 여기 마곡 마이스단지엔 또 LG그룹의 계열사, 그 다음에 이랜드, 코오롱, S오일 등 짱짱한 대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주 여건도 9호선, 급행,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마곡나루 역세권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초등학교와 멀다는 건데요. 마곡 엠벨리 7단지에서 초등학교까지 약 700m로 떨어져 있는데 애들 걸음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10분 이상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여기 대장주 엠벨리 7단지는 임대 비율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곡의 엠벨리 아파트들이 임대 세대를 전반적으로 다 끼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 유일하게 민간 분양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여기 마곡 엠벨리 13단지인데요. 엠벨리 13단지 최근 거래가를 보면은 14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약 1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가 100% 민간 분양이고 1군 건설사라고 해도 아까 저희가 봤던 엠벨리 7단지보다는 회복세가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는데요. 13단지 입지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로 13단지는 마곡의 아파트 단지들과는 거리감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곡지구와는 조금 덩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두 번째는 5호선 마곡역을 이용할 것 같은데 초역세권으로 보기 힘들고 그렇다고 업무지구가 또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7단지하고 13단지하고 격차를 벌리는 결정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마곡 마이스 단지입니다. 마곡 마이스 단지 녀석이 정말 대단한 녀석인데요. 마곡 마이스 업무단지에 강남 코엑스보다 1.8배 큰 서울 최대 규모 르웨스트가 있고 4성급 호텔 머큐리 엠버서더, 업무시설인 르웨스트 타워 등이 있어서 마곡동은 발전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 마곡의 업무단지가 개발이 더 되면은 7단지가 임대 분양이 껴있다고 해도 여기 있는 13단지보다는 수요라든지 가격
가격 상승세가 더 있을 것 같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강서구 하면 마곡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강서구 내에서도 거래량 1, 2, 3위를 달성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 강서구 화곡동, 내발산동인데요. 이쪽 화곡동, 내발산동이 두 동네가 거의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곡지구처럼 막 신도시 느낌 나고 신축 아파트 있고 업무단지가 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구축 아파트가 많고 앞쪽 보면은 구축 빌라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강서구에서 거래량 1, 2, 3위를 찍었냐? 내발산동, 화곡동이 영유아에서부터 10대들의 비율도 되게 많고, 이 말은 즉 학군의 영향을 세게 받는 동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기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모였잖아요. 대표적인 아파트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강서구 거래량 3위를 달성하고 화곡 내발산 생활권 대장주 아파트인데요. 우장산 힐스테이트 최근 거래가를 보면은 13억 2,700만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14억 9천만원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파트 입지를 보면은 근처에 우장산역 학원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명덕여고, 명덕외고, 명덕고, 여기 명덕재단이 서울에서 교육 쪽으로는 이름 있는 재단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여기 명덕외고는 방송인 전현무 씨가 나온 걸로 유명합니다. 전현무 씨 공부 잘한다고 은근히 소문이 났었죠. 또한 거래량 1위를 찍은 강서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파트 거래가도 최근 거래가 12억 4천, 최고가 13억 5천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또한 우장산역 학원가들이랑 가깝게 있고 명덕재단 학교들이랑 거리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강서구 내에서 거래량 1위를 달성한 것 같아요. 화곡, 내발산 동네는 학군뿐만 아니라 이대 대학병원이랑 우장산 등이 있어서 거주 환경 여건 또한 쾌적하고요. 우발산이랑 화곡동 이쪽 동네가 업무 단지만 없을 뿐이지 영유아에서부터 10대들의 비율들도 높고 학군, 병세권, 자연환경까지 3박자가 맞춰지다 보니까 강서구 내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서 생활권 가양 등촌 염창인데, 지도로 치면 한 이쯤 부근에 있어요. 여기 가양 등촌 염창은 강서구 특징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주거지 같아요. 왜냐면 가양 등촌 염창이 한강변에 붙어있는 동네인데,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강뷰도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요 아파트가 이제 가양동의 대장주이자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 강서 한강자이라고 하는데요. 강서 한강자이 최근 거래가를 보면 13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13억 6천만원입니다. 최근 거래가하고 최고가하고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아파트가 일부 동에서 한강뷰가 나오고 입지 또한 괜찮은데, 9호선 양천왕교 역세권이고 9호선 일반 열차하고 급행열차가 다니는 가양역 역세권이기도 해요. 가양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 타면은 서울의 업무지구 강남까지는 약 50분, 여의도까지는 약 30분, 마곡까지는 약 10분 정도로 걸려서 업무단지까지 시간적으로 매우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홈플러스도 있고 나름 집주 근접하기에는 괜찮은 아파트처럼 보여요. 이제 등촌동 아파트를 한번 좀 봐볼게요. 등촌 대장주는 등촌 두산 위브인데요. 2022년 준공 220세대 아파트입니다. 등촌동의 대장주 두산 위브의 최근 거래가를 보면 12억 1천만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12억 5,5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염창은요, 사실 목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염천동의 특징은 서민들의 목동이라고 볼 수 있는 동네입니다. 염창동의 대장주 아파트는 이편해상 염창인데요. 최근 거래가 13억 8천이고 최고가 14억까지 거래되었던 아파트입니다. 입지를 잠깐 보면은 염창역 역세권이긴 한데, 이보다 중요한 거는 이 목동 학원가를 매우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목동 학원가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학군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동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강서구 한 바퀴를 쭉 돌아봤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촬영 중에 눈도 내리고 되게 운치 있는 임장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강서구의 주요 지역들, 뭐 예를 들어서 마곡이라든지 이런 동네가 장화 신고 왔다가 구두 신고 나가는 동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 구두까지가 아니어도 운동화 정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 강서구가 강남의 모습이랑 많이 닮아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강서구랑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강이 붙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한강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두 번째는 DBD라고 해가지고 강남도 업무지구가 있고, 여기 강서구에도 MBD라고 해가지고 마곡에 업무단지들이 엄청 크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남에도 코엑스가 있고 마곡에도 이제 새로운 코엑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조건들만 봐도 지금의 강남이랑 강서구 같은 경우에 닮아있는 모습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강서구의 발전이 무궁무진하며 강서구가 서울의 제2의 강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